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순천에서는 세계유산축전이 시작됩니다. 서남사와 순천 갯벌을 무대로 펼쳐지는 축전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서남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 갯벌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 순천. 오는 12일 2025 세계유산축전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등 참가자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축전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 큰 축제를 앞두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좀 결의를 좀 다지고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내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며 해마다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2023년 첫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축전 때는 30만 명이 찾았고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는 2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축전이 열린 제주와 고령, 백제유적 역사지구 중에서 순천의 관람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순천시는 올해도 지역 문화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료 프로그램 참여자 1,500명에게 숙박과 식음료 등 지역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00만 원 규모의 쿠폰을 제공합니다. 세계 자연문화유산 또는 세계문화유산이 결합된 축제를 즐기시면서 순천도, 여수도, 광양도, 고흥도 다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이번 주 금요일 그린 아일랜드 개막식과 함께 10월 3일까지 2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동부권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며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아리백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청년의 초기 창업 비용을 낮추고 채용 장려금, 주거 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 의장은 청년이 전남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중하강 체험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의 민간 위탁사가 누적되는 적자를 이유로 운영 포기를 선언했는데요. 광양시가 새로운 위탁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면서 위탁료 80%를 파격 인하해 새로운 위탁사를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광양지역 최초의 체험형 관광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입니다. 섬진강 별빛스카이의 위탁 운영사는 지난 6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운영 7개월 동안의 누적 적자 규모만 2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민간 위탁사의 운영 포기 선언으로 광양시는 새로운 민간 위탁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회에도 새로운 위탁사 선정의 기준이 될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민간 위탁사에 대해 파격적으로 위탁료를 인하하는 안이 핵심입니다. 올해 6월 달까지 운영한 그런 자료를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다시 위탁료를 재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료가 한 3년 한 3,1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광양시가 상정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부동의 처리했습니다. 위탁료를 파격적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의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7개월의 매출 구조로 분석해봤을 때 위탁료를 낮춰도 운영 적자 규모가 여전히 연간 1억여 원을 웃돌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위탁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 산정을 맡은 용역사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업체에게 배용역을 했는데 이게 고무줄 원가 산정한 것도 아니고 2천만 원 들여서 원가 산정한 금액에는 보면은 1년에 한 1억 3,8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원가 산정한 것은 1년에 3,200만 원이라고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69억 원이라는 적자는 혈세를 투입해 광양시가 지역 핵심 관광 콘텐츠로 조성한 체험형 관광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 기대와는 달리 초라한 운영 실적에 위탁업체가 운영 포기를 선언하고 새롭게 마련한 개선안마저 의회에 가로막히면서 시는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길어지면서 해안가 일대에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3년간 관련 환자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했다며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이 잦으며 기저질환이 있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보관 시 5도 이하를 유지하고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며 사용한 도마와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보도 이어갑니다. 농작물 재배와 전기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기업이 주도해 다양한 작물과 가축을 기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소 무리가 그늘 밑에서 풀을 뜯습니다. 짙은 그림자를 만든 건 태양광 패널입니다. 독일 비센호펜의 한 농장. 글로벌 식품 기업 네슬레와 재생에너지 기업 바이와아리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소가 부딪혀도 파손되지 않을 만큼 내구성을 갖췄고 간격도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태양으로 생산한 전기는 영유아식을 만드는 인근 공장을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Fläche und gleichzeitig die Möglichkeit, Energie für unsere Produktion zu erzeugen. Und wir sehen einen sehr positiven Effekt auf die Tiere. Das Gras wächst besser, die Tiere haben weniger Stress durch Sonneneinstrahlung. 라테노프의 한 농장에서는 태양광 패널 아래 농작물은 물론 각종 과일과 약용식물, 꽃도 기르고 있습니다. 강한 열과 바람을 발전 시설이 막아줘 일반 농지보다 더 잘 자라는 작물도 많습니다. To test which crop is adapted also to sunshine or how much penetration of sunlight do we need for the crop to grow normally or to give a yield you can harvest also. 농사로 얻는 소득과 함께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 acceptance from the farming sector for agri-PV is quite high. Also the demand from land owners, landlords and municipalities is demanding more and more. 유럽에서 비옥한 농토를 지닌 독일. 농업 강국 자리를 지키면서 에너지 전환까지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변전소와 세풍변전소를 기점으로 4건의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한전중부건설본부와 남부건설본부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광양시에서 시작되는 4건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의 건설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광양시에서 시작되는 4건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의 건설 사업은 2030년 12월부터 2033년 10월까지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이 표면화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93개국에서 출품한 2,300여 편의 작품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60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본선 진출작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관객과의 대화와 플리마켓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목포시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공모 사업을 반납해야 하고 급증한 채무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심성 예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환해야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은 모두 56건, 금액으로는 483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해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모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앞으로 신규 사업 공모에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위중한 사항을 공표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책임과 원칙 없이 시행했던 사업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로 가는 길은 이제는 없애야겠습니다. 목포시의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700억 원에 달했던 재정안정기금은 100억 원만 남았고 지난해 기준 지방 채무는 750억 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불었습니다. 시민 1인당 채무는 35만 7천 원으로 비슷한 지자체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특히 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에 쓰이는데도 지방선거 때마다 선심성 사업들은 더 늘었습니다. 이들 사업마다 수십억 원씩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난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목포시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아래 지방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돼 사실상 식물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없고요. 편성권도 저희한테 없고요. 무조건 국가의 허락하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고 의회의 권한도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는 그야말로 개인으로 치면 개인 회생, 개인 파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재정위기 경고가 수년 전부터 이어졌지만 시장 권한대행체제의 목포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 고분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어제부터 12월 7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포두면 안동고분과 풍양면 야막고분을 비롯해 새로 발굴된 고분의 연구 성과를 조명하고 관련 유물 1000여 점을 선보입니다. 또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금동관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하루 4번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는 정기 전시 해설도 운영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정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농복합시의 농촌을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촉구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안은 도농복합시 내 읍면이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도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은 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농촌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순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경지 면적도 군 지역과 비슷하거나 넓지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